오늘 정보는 2025년 정책자금을 표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분 안으로 빠르게 요약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기에게 맞는 정책자금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추경 이야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내년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여러분께서 어떤 자금을 한번 지원해 봐야 될지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이랑 특별이랑 나눠져요. 일반 경영 안전자금은요, 이게 대리대출입니다. 일반 자금, 운전 자금으로 쓸 수 있고요. 업력무관 소상공인 7천만 원에 기준금리 플러스 0.6%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3% 후반 아니면 4% 초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일반 경영안전자금입니다. 예상 금액을 보니까 조금 늘었어요. 보니까 1조 한 1천억 원에서 2024년도, 내년도가 1조 2천억 원 해서 한 1천억 원 정도, 1천억 원 정도가 이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인기가 많은 자금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경영 안전 자금. 요거 잘 기억해 주셨다가 소상공인 분들 내년도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 경영 안전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는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이라고 해갖고요. 요게 사실상 이랬어요. 특별 재난 지역 뭐 이런 거였거든요. 재해 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지원하신 분들 없었습니다. 그나마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지원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요건 이제 7천만 원인데요. 근데 이제 일시적 경영애로라는 게 결국에는 뭐 재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일시적 경영애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들어왔다 그랬죠. 신설로에서 주요 거래처 폐업, 불공정 거래 피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경영애로 소상공인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요거 긴급 경영 안전 작업은 아마 지원하신 분들 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도에 내가 주요 거래소 폐업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경영 애로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 4,500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거든요. 똑같네요. 올해나 내년도. 그래서 요걸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이거 대리대출입니다. 긴급경영 안전자금은 대리대출이에요. 대리대출이 뭐죠? 내가 보증서 받고 은행가 갖고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영세 창업소상공인은 직접대출로 빠집니다. 자, 일시적 경영 애로인데요. 내가 일시적 경영 애로예요. 그런데 영세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받으면 어떻게 된다? 직접대출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분들은.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핵심은 이 긴급경영 안정자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책자금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남들 다 정책자금 받는다던데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긴급경영 안전자금이 실효성이 좀 이번 연도에 낮았는데 내년도에는 요게 인기가 많아지겠구나. 경쟁이 좀 있겠구나.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죠. 왜? 직접대출로도 나오니까. 영세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요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요것도 빨리 소진돼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기업,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사장이 장애이거나 이러신 분들 대리대출로 1억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기가 많은 게 이자가 고정 2%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자, 요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올해에요. 2024년도에는 이 이름이 뭐냐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었습니다. 이게 이름이었어요. 이름. 정책자금 이름이 올해는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올해 나왔던 이런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3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직대입니다. 직대. 이거는 여기에 대리라고 안 적혀 있는 건 다 직대예요. 그래서 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이거 직대인데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3천만 원의 기준금리 플러스 1.6%포인트 이렇게 가상금리 붙으면 4%대 중반 아니면 후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자금이 이름이 어떻게 바뀐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왜? 처음에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나왔다가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이게 잘 안 나갔어요. 그래서 늘려줬죠. 중신용자까지. 그래서 이름이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내년도에 요 이름으로 나와요. 그 얼마 정도 나오느냐?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늘렸습니다. 1천억 원 정도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년도에 꼭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요거 기준도 완화됐거든요. 이제 상세 공문 나올 텐데 이거 여러분 한번 꼭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직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도전 특별자금도 이번에도 요게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그러니까 채무조정을 이제 성실상환했어요. 자, 이런 분들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 7천만 원, 기준금리 플러스 1.6%포인트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한 4% 중후반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7천만 원 이제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전 특별자금, 요것도 직대죠, 직대. 그래서 제도전 특별자금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재창업, 제도전 소상공인. 그래서 내가 폐업했다가 다시 도전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신설이 됐던 게 제도약 유망 소상공인, 그 다음에 2024년 이커머스 피해 정산 받았던, 미정산 피해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우대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요것도 인기 많죠. 청년을 고용했거나, 아니면 대표가 청년이거나, 대리대출로 나오고요. 3년 미만 청년 대표님, 청년 고용 소상공인 7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액 예산 편성은 그대로네요. 1,500억 원. 대안대출. 대안대출 예산이 줄었습니다. 보시면 5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을 확 감소됐어요. 거의 3천억 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거 왜 감소 이렇게 했을까요?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할 사람 다 했다 그런 얘기인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늘려주면 늘려줬지.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권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제 대환해 주는 거고요. 은행권의 만기 연장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5천만 원 정도 해서 이거를 또 대환해서 만기 연장도 길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이거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예산을 늘려서 대상자를 더 받는 게 나을 텐데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딴 데에 예산을 썼거든요. 이런 거 상생성장 지원자금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자, 대안대출 요거 이렇게 내년에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거 있어요. 이거 원래 아마 끝났을 겁니다. 원래는 한시적으로 했던 건데 더 내년도에도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대안대출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은 이제 영세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중저신용. 근데 성장 기반은 대부분 이제는 좀 크시려고 하신 분들 있죠. 대리대출로 소공인 특화 자금, 그래서 업령 무관 소공인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까지는 인기가 많아요. 소공인 특화 자금. 예. 운전 1억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근데 혁신 성장 촉진 자금. 요거는 사실 글쎄요. 예, 뭐 스마트 공장 매출 신장 수출 소상공인, 그 다음에 신설, 소상공인 졸업, 요거는 뭐라고 했죠? 졸업,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이제는 일반 소상공인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일반형, 요게 노려볼만 한다 그랬죠?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스마트 기술 도입하는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기기 있잖아요. 뭐 테이블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이게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고 1,000억 원 정도 늘려줬네요. 자,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요거는 여러분하고 일반 소상공인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펀딩 받는 거라서 펀딩 받았던 분들, 이런 분이 있다? 지원해줄게,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생 성장 지원 자금, 요게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요게 이제 신설이 된 건데 이런 거예요. 소진공과 상생 협약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뭐예요?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요게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그 탑 온라인 세일즈라고 해갖고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는 패키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간에 그 탑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오픈마켓들, 온라인 쇼핑몰, 뭐 G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오픈마켓들. 이런 데 이제 입점해갖고 그 지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민간에서도 지원받고 정부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런 건데, 글쎄요. 저는 이게 얼마나 될지. 이것도 예산도 많아요. 없었다가 이번에 생겨서 1,000억 원 정도 예산 배정이 됐는데, 한마디로 온라인 쇼핑몰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예산 지원한다는데 좋겠죠. 그래서 이미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성장이거든요. 성장. 더 성장시켜준다. 그래서 이제는 끝납니다.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안 하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내년도 예산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못한 게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되는 게 있죠. 플러스 알파. 그게 뭐죠? 추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경 얘기는 우리 끊고 가볼게요. 자, 볼까요? 우리 이제 10분 안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2025년도 정책자금은 제가 10분 안으로 다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추경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정부 지원, 이거는 정책자금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정책자금 얘기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추경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추경이 된다 그러면 1월 달부터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 분위기는 거의 모든 정책기관들이 다 한국은행마저도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추경과 더불어서 지금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를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은 제가 봤을 땐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그렇잖아요. 또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정치권이. 어떤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지금 어떤 막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마통 만들어야 된다. 마통이 뭐예요? 소상공인 결국 소상공인 얘기예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압류 불가 통장. 한마디로 압류되지 않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준다. 1인 하나당. 그러니까 여기에 돈 넣으면 압류가 안 되는 거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진짜 시장에서 지금 그래서 정치권에서 막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뭐 시간이 갈수록 정말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막 나올 겁니다. 또 표를 갖고 오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일단은 조금 더 좀 희망을 걸고 우리가 버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거시 환경은요. 거시 환경은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환율 오늘 제가 KBS도 출연해서 환율 얘기하고 왔는데 KBS 출연해서 환율 얘기하고 왔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이 거시 환경은 매크로 환경은 굉장히 불안한데 하지만 지금 굵직한 이벤트들이 지금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추경이 되면은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되거든요. 왜냐면 돈풀기가 들어가니까 특히 한국은행에서 내년도에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이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 생각은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둔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막 무작정 인하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인하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래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환율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한국은행은 인하하겠대요. 그래서 돈풀기 들어갈 겁니다. 추경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는 분명히 반전이 되거든요. 소비 진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희망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 부양에 중국은 이미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 생각은. 그래서 희망을 갖고 우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여정가족님들 같이 좀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그렇잖아요. 이젠 돈 풀기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아지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거든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여정 채널과 같이 또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같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벌써 또 이제 연말이고요. 좀 있으면 이제는 2025년도 새해입니다. 어떤 우리 여조가족님께서 댓글로 이런 말씀 주셨더라고요. 소상공인만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론 소상공인인가? 아니면 소상공인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영상 보시고 제가 금방 아까 보니까 소상공인만 힘들지, 왜냐면 제가 소상공인 지원해야 된다, 소상공인 지원금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보시고 이제는 다들 어려워요, 소상공인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게 저도 동의합니다. 맞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왜 자꾸 소상공인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많은 뭐 뉴스나 TV 보면은 뭐 서민 얘기 많이 하고 취약계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보면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를 위한, 왜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우리 경제의 핏줄입니다. 그리고 엄청 많아요.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려운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정 채널은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정보는요, 2025년도 새해에 우리 시니어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쇼츠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시니어 정보, 시니어 이름은 제가 그랬잖아요. 시니어 천사라고 채널명을 정했는데 안 했었거든요. 그냥 너무 힘들고 바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시니어 정보맨 시니어 정보맨 이름으로 이제는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시니어를 위한, 그거는 정말로 시니어를 위한,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시니어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니어를 위한 정보를 이제는 짧은 영상 중심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또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쇼츠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막 받아보면은 갑자기 제가 나와서 시니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 채널명도 달라. 그럼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니어 분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핵심 또 주요 층입니다. 그래서 또 어려우신 분들 많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간정음 방송은 사실 연말이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주간정음 방송 할 거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해서 요약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우리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생각 우리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씨가 된다고요? 우리가 좋은 얘기하면 또 좋은 복으로 돌아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